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급변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왜 그런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종목, 세 종목을 선택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증시 환경 체크부터 해봐야 되겠죠. 악재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문제, 또 경기 동향 모두 다 무시하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느냐? 호재가 압도했습니다. 이 호재 유동성입니다. 큰 거 없습니다. 유동성.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하나씩 정책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단발성이었었죠. 다. 그날 잠깐 반짝 했었는데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즉 돈의 힘이 지금 장을 쳐받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힘이 이렇게 센 줄은 제가 여태까지 주식 경험이 그래도 꽤 오래되는데요.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죠. 자, 그 유동성, 그 밑에는 뭐가 있었느냐? 코로나 문제가 있었는데 치료자의 기도가 있었다. 그래, 2분기는 나쁜 거 다 알아. 그런데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결국엔 치료제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경제는 거기서부터 좋아지지 않겠어?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마감했는데 급등했었죠.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상 결과 성인 건강한 임상 일상입니다. 건강한 성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다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논란이 또 마감 후에 논란거리가 생겼네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 논란거리가 얼만큼 해소가 되느냐가 미국 시장 다시 조정을 주느냐 그 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조정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더나 임상 결과 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대상은 전체의 5%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다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 그 임상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나오는 것이요. 이 유가 상승, 환율 안정, 유가가 상승해서 30불대에 오지까 환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22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불안정성이 없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어제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첫 번째 요건 중에 하나가 요번 주 21일 목요일이죠. 중국 양해가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2주를 했었는데요. 되게 길죠. 근데 이번에 짧아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 무역 교역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짜 맞추느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그 수혜지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양회 기대감이 있었다. 이것이 호재입니다. 가장 큰 것은 유동성이라는 거. 악재가 지금 묻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근데 이게 마무리 중이죠, 지금. 분명히 터졌었는데 지난주에요. 이게 유동성으로 뚝 떨어지니까 받쳐 올려오고 뚝 떨어지니까 받쳐 올려오는 유동성 장세 흐름이 나오면서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 포함해서 우리나라 증시, 중국 증시 조정을 줬었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세게 조정을 한번 줬었죠.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무역 분쟁 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단속에 나섰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입지가 좁아졌죠. 지지율이 푹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코로나 문제는 중국 때문이었어. 걔네들이 막 퍼뜨린 거야 일부러.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분쟁까지 재점화되는 흐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부분은 점점 진짜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왔는데 가격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수급 주체별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느냐?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에서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여태까지 받쳐주던 개인이 오늘 1조 2천억을 매도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다 나온 돈이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중심축이 있죠. 기관에서의 연기금. 연기금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합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수급에서 연기금 쪽에서 나왔다라는 거. 다만 코스닥은 다 매도를 하면서 1,500억 매도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서 장 초반에는 코스닥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거래소는 2% 넘게 상승 출발했었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빠졌고 장 후반 들어서 장이 다시 살아나니까 코스닥은 0.5%대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있었지만 이건 장 막판에 좀 많이 늘린 거고요. 일단 쌍끌이 매수가 진행됐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오랜만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비춰지네요. 자,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변화. 매매 주체별 동향, 즉 매수 주체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개인은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향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요. 투자 전략 보죠. 오늘 증시의 특징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승을 이끈 종목들이요.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2% 가까이 상승해서 삼성전자 거의 혼자 버티겼었거든요. 그래서 십자 도지를 만졌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십자 도지.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죠. 수렴형처럼. 그런데 여기서 미국 시장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합니다.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은 정유, 조선, 철강, 대중국주 이거 다 뭐죠? 코로나 피해주입니다. 코로나 피해주들이 올라갔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그리고 오늘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등은 장중에 조정을 받았고 약법으로 마감했지만 물량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미국도 똑같았어요. 미국은 은행주 중심에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은행주 올라갔습니다. 다 피해주들이 올라왔어요. 시세 분출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쑥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의 갭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앞서 보셨듯이 외국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됐다는 거. 이것은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밖으로 돌파하는 흐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승 방향일 수도 있지만 하락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수적으로 저는 당연히 꾸며 나갔어야지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의 상황이랑 오늘 상황이 변동됐다라는 거에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약간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추세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략의 변화, 유동성 장세가 다시 연장되는구나. 이거 뭐 코로나 피해주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유동성 장세의 연장으로 보고 지금부터 조정시 매수. 오늘 밤 미국 시장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때 우리나라로 보니 1960포인트 여기 딱 끝났거든요. 다 3대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정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는 미국 시장 오늘 조정 줄 수 있어요. 분명 이건 얘기 드립니다.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다시 뭐 0.5%, 7% 상승하고 있는데 뭐 시작하기 전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끝내나 봐야 되겠지만 조정 가능성 반반입니다. 제가 생각에 미국 시장은 기술적 분석에 거의 규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다만 우리나라는 유동성, 이 개인의 유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죠.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다시 유동성 장세의 연장으로 보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돌입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짰습니다.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 1차 매수, 2차 매수 해서 종목 하나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내일 이후에도 종목별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계획을 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보시죠. 이서구의 주식 이슈. 바로 이 시간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삼성전자. 바로 이 종목 때문이었었는데 증권시장에 화두가 되는 종목이었죠. 근데 그동안 제가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 변화가 없었으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었던 그 그림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제가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차트는 오늘 상태예요. 급하게 쫓아다니지는 말자. 결국엔 매수자리 준다라고 하면서 57,000원 정도에서 47,000원 정도에서 매수 1차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죠. 1차 매수만 되고 여기 52,000원권에서 매도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도 된다. 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요즘 동학개미 운동하시는 분들, 짧게 보지 않고 내년까지 본다라면 들고 가도 좋다라 그랬었죠. 조정 줄 수 있습니다. 내일도. 하지만 조정 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만한 요건이 되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이 박스권 안에서 놀겠지만은요. 다시 52,000원권을 도전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드리죠.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조정 시에 이제부터는 또 매수를 해도 되겠다. 다만 이것이 중소형주처럼 탄력 있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천천히 중기적으로 끌고 가고 가지고 가실 분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힘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이 종목 여기에서 말씀드렸었죠. 10만원 선 넘어서면은 일단 매도를 하자.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 저항일 수 있다. 어디에서 매수할까? 이거 그대로였죠. 92,000원 이하. 바로 여기였죠. 계속 9만원 초반대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동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차 매수 자리는 참 애매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 역시 지금 99,000원대 왔습니다. 그런데 장대 거래가 섰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기관 매수가 당연히 들어왔을 테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내일 이후, 그러니까 오늘 이후죠. 조정 들어오면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없는 분들은 92,000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95,000원 초반대 정도, 6,000원 아래, 5,6,000원 요 사이에서는 1차 매수로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삼성전자와 협업을 맺기로 했었죠. 그리고 세계 공장에서 놓고 보면은 현대차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 중국이 또 열렸잖아요. 시장이. 그런 점에서 현대차는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보다 저는 현대차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자동차, 기아차라든가 현대모비스, 만도 다 괜찮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중에 하나였었던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왜 이 종목이 오늘 14.7% 장중에는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왜 올라갔었느냐? 내일 모레 중국 양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교역이 훨씬 더 많은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중국 양회가 되면은 많은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 생각할 부분이요. 대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엔터테인 관련주도 있고요. 카지노주, 면세점주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엔터테인 관련주하고 이 건설 중장비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아직 시간이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충분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장비, 뭐 굴삭기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부차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과거에는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현대건설기계가 오늘은 더 세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네요. 거기에다가 흐름을 놓고 보니까 중국 양회 거기서 어떤 게 발표가 될 것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빈곤층을 없애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양책을 쓰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서부 지역, 산간 지역이죠. 거기에 도시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도로도 나이죠. 도시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도시화라든가 아니면 개척 이런 것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굴삭기에 대한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상승은 분명히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줄기차게 빠졌었죠. 그러다가 가만히 움직이도 않던 주식이 한 달 반 동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거래량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장대 거래가 서면서 장중에는 20%까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결론적으로 14.7% 상승했는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앞서서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부터 조정 시에는 매수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양해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 특수 모멘텀으로 가져서 현대건설기계 중형주죠. 중대형주에 속하고 우량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역시 향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인가요? 예, 이쪽에 하단에 보면은 010 해가지고 휴대폰 전화번호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문자, 왜 이 전화번호가 나오냐? 예, 여기에 무료 회원 가입 전화번호입니다. 여기에 문자, 무료 회원 가입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요, 다 무료 문자에 가입을 시켜드려서 장 시작 전 오늘 시황, 장 중반이나 후반의 중간 전략, 혹은 변화 사항, 그리고 중기 종목이라면 가끔 매수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를 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서구의 오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주식 이슈는 화요일, 목요일 날 있고요. 어제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시간에 뵙습니다. 여기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를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이슈는 바로 오늘 시간이고요. 요거 아니고요. 이서구 주식 주도주 이것을 검색하면 주식 주도주, 이서구 주식 주도주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예, 거기에 이 프로와 함께 구독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